안녕하십니까. 준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단어를 과목별로 모르는 걸 쭈루룩 써놨는데 엄청나게 좀 빨리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추가로 듣고 싶은 거를 다시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체언, 체자 단어를 할 때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니까 언어인데 체는 몸체자입니다. 체언.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그러고, 형동이를 용언이라고 그러고, 조사를 관계언이라고 그러고, 수식언과, 그 다음에 피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 이렇게 해서 오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수의적인 음인데 그럼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어요. 과학에서 보면, 그러면 불수의근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그냥 임의적으로 계약하는 거. 수의계약 말고 만약에 경쟁입찰. 그러면 수의는 마음대로라는 뜻이고요.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가 이중으로 느껴진다는 거네요. 이거는 사례가 문장 사례를 써오셔야 되고 시조, 시조는 시절가조, 정도 때 이세춘이 시절가조라고 그랬고 고려 중엽을 발석해서 마엽에 완성됐고 조선에 전성기가 있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었는데 그 가락은 리듬이라는 거고 삼사조, 세 글자, 네 글자, 삼사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정산이 뺏겨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한 구라고 해서 6구. 그 다음에 이렇게 3장, 그래서 3장 6구의 가락이고 3사조입니다. 차관하다, 그럼 착상하다, 고안하다. 이체자, 체형, 몸체가 다르다. 그러면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하는 것처럼 없어졌는데 여린이응, 옛니응, 반치음, 아래하. 이런 거는 글자체가 다른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체자라고 합니다. 조는 다장조, 바장조 분위기입니다. 근데 시조는 시절, 가조 하면 조, 음조, 노래, 음율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음보는 음의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음보다, 사음보다 띄어 읽기에 띄어 쓰기에 다니는 어절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는 음절입니다. 자, 이건 여린 히읗이랍니다. 히읗자를 약하게 여리게 발음하라. 여린 히읗. 각설하고 설을 각각의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다 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다 그냥 두고 각설하고 새롭게 얘기하면 할 때. 자, 비복은 종비자의 종복입니다. 그래서 비복. 남자종, 여자종. 이건 비복 하면 종복 할 때 이건 남자일 것 같고 이건 여자일 것 같죠? 상전은 윗전, 위에. 양반들, 종들. 자, 새 처방. 새로운 방. 새 처방을 마련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휙 긋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유세차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제문 쓸 때 시작하는 말투입니다. 유세차 하면서 쌍받침은 받침이 딱 할 때 늘 기억 이렇게 좀 두 개 나왔죠. 쌍으로 가는 거죠. 자음분이라고 합니다. 쌍으로 받는 받침, 쌍받침. 자, 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언, 서술어가 있을 때 용언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건 어근. 네. 가끔가다 변하는 건 어간. 그 다음 제일 끝에서는 어미. 요 어미 앞에 있으면 선어말어미. 그러면 요만큼은 어말어미. 요만큼은 어근을 나타냅니다. 네. 어근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요만 어간이라고도 하죠. 자, 다음에 조사는 품사의 갈래를 협조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을 가르친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가 붙으면 있는 이가, 이가, 있는 이 붙으면 조사. 이게 조사입니다, 조사. 관계언이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서술격 조사. 근데, 너는 와라. 너만 와라. 하면 보조사라고 그러고. 자, 조사 알겠죠? 네. 자, 어근. 여긴 어근 나왔죠? 네. 자, 전미사는 단어를 만드는데 단어는 단일언과 단식과 복식이 있어 경계도. 네. 복식은 합쳐졌다 파괴됐다 그래요. 네. 합성어, 파생어, 복합어, 단일어 이렇게 단어 갈래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파생어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단어의 실질적인 뜻이 두 개인데 파생어는 적두사 어근, 어근 전미사, 두 꼬리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미사는 꼬리에 붙은 거.
거간꾼 할 때 꾼. 이거는 치솟다 할 때 치. 그러니까 접두사. 머리두. 그러니까 꼬리미. 접촉한다. 자, 이제 헷갈린 거는 뭐냐면 파생어는 요거 그렇죠. 접두사 접미사로 만든 단어인데 자, 어미는 서술어에만 있고 조사는 단어의 갈래로만 나오고 접두사 접미사는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만 나옵니다. 됐나요? 네. 자, 모의고사, 시뮬, 다음과 같이 발음의 표기법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거는 지금 펼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따로 펼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건 다음은 펼쳐 놓으세요. 자, 사회에 보면 비교유와 절대유가 있으면 A국과 B국이 있는데 A국이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한 단위를 하나 물건을 생산하는데 70원이 들고 생산비가 하나는 90원이 드는데 이 나라는 이거를 생산하는데 B 나라는 이거를 생산하는데 50원이 들고 이거를 생산하는데 40원이 들어요. 생산비죠 이게. 네. 그러면 A국이 선진국이에요? B국이 선진국이에요? B국이 선진. B국이 선진국입니다. 잘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A국과 B국은 절대적으로 B국이 우위입니다. 절대 우위. 네. 근데 A, B 두 가지 상품, 가의 상품과 나의 상품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A국은 92, 생산비죠. 네. 이게 유리하고 B국은 이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차라리 70에 두 개를 생산하면 얘네는 140이면 되죠. 네. 그러니까 90과 70을 하면 160이니까 20이 이기죠. 네. 얘네는 요거를 생산하는 게 낫죠. 두 개가. 그럼 80이면 되죠. 90이니까 10이 이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두 단위를 생산하고 여기도 두 단위를 생산해서 하나를 바꾸면 되죠. 네. 그럼 이 나라는 20이 이기고 이 나라는 10이 이기죠. 네. 그래서 비교 우위로 무역이 발생합니다. 집시 현상은 현상인데 10은 중심이겠죠. 네. 중심으로 집중하는 형상. 자, 종주 도시화 이건 뭐라 해요? 종주 도시화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종주인가요? 촌주인가요? 종. 이거는 문장을 가져오시고 서비스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는 농업 같은 거고 2차는 제조업이고 3차는 그걸 이동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업이에요. 네. 소추는 소송을 제시하는 거, 제기하는 거. 그걸 소추라고 합니다. 소추. 네. 어떤 소송이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 자, 물가지수는 물가에 대해서 어떤 지시되는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금년에는 100이었는데 물가가 오른 걸 다 종합 평가해 보니까 103이 됐다. 그러면 3%가 올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물가지수. 제방. 막아주는 건 이렇게 하천이 흐렸을 때 여기에 쌓여 있는 요 흙더미들을 제방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이렇게 물을 다 가서 놓는 요걸 제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 만들어 놓고 물 흘러나가게 하고. 태학은 대학의 일종입니다. 고려시대인가? 태학은. 식목도감. 식목이면 꼭 그 나무 심는 것 같은데. 역사서라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썼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제 지식인에 찾아보시면 되죠. 정약용이 썼나? 이전 수지는 수입과 지출인데 이전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전해준 수지. 수지가 뭐예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 지출. 경상수지는 경영 상태에 따라서 벌고 번 거. 벌고 쓴 거. 수지. 등가성은 가치가 같다는 거죠. 경제부록은 나라마다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유럽연합을 만드는 것처럼 부록. 동남아 여러 나라가 동남아 부록을 만들고 캐나다와 미국하고 뭐 이렇게 얘네들이 북미 연합을 만들고 그걸 경제 부록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공공직업 할 때 이 직접 시장이나 이런 사람을 뽑죠. 그럼 선거하는 방법. 왜 직업, 거주자, 성별, 혈액형이 질적 자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질적 반대는 양적이죠. 양은 분량만 많으면 되는데 네. 이거를 개별적으로 조사할 때가 질적이라고 합니다. 질적, 개별적으로. 정량적은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고 이거 말고 상황을 보고 하는 건 정상적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시할 때 대학에서는 정상적으로 평가한다고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수치 넣어야죠. 1차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량적. 대중은
수동, 적극적으로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했을 때 그걸 따라가니까 수동적이죠. 수동적 반대는 능동적, 적극적. 저 호주제는 집의 주인이 있다. 집의 대표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 그래서 아빠를 호주로 두고 이렇게. 적극적 공권,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복지를 하게 되죠. 적극적 반대는 소극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명분, 왜 그걸 하는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전쟁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 하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주체로서의 자아, 주체, 내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나의 자아를 세상에다 표시를 해줬고, 아니죠. 세상 자체에 보서 내가 보는 걸 하니까 세계가 자화화되죠, 시는. 근데 수필 같은 거는 나의 경험을 세상에 펼치니까 자의 세계화가 되죠. 시는 세상을 내가 느낀 걸 쓰니까 세계의 자아화. 수필은 내가 깨달은 걸 세상 사람들에 얘기하니까 자의 세계화. 소설 같은 거는 자아의 갈등, 자아와 세계의 갈등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주체로서의 자아는 내가 생각하는 나, 대상으로서 자아는 남이 나는 보는 나. 있나요? 네. 구제 신청 재판에서 이렇게 범죄 피해를 받으면 나라에서 저 끝났죠. 그러면 나 범죄 피해자인데 나라가 못 막았으니까 나 구제해줘. 구제 신청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터짐없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의회, 법원, 정부, 상권 분립 있죠. 국회의원들이 있죠. 생산성 제고, 생산이 성격이 제고 올라갈 수 있도록 생산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 실효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실효성. 자,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재물에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나 땅, 동산은 금, 돈 이런 거. 금융, 그러니까 금융이 뭐예요? 돈, 은행. 자, 배당금, 어떤 거에 이익이 됐을 때 배당 나누어 주는 거, 해당하는 만큼 나누어 주는 거, 주식만큼 나눠주는 건 주식 배당금, 이자 배당금, 영업 배당금. 자, 주식은 주권, 이렇게 회사에서 발행한 게 있어요. 금전도 써있고, 이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주식. 그래서 주식회사에는 주식을 주식시장에다가 상장을 해놓으면 이 주식, 비상장 하기도 하는데, 이 주식에 늘 사고 파는 거고, 펀드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운영한 수익을 주는 게 펀드. 국공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아니면 지방자치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 이게 5만원짜리인데, 이 5만원짜리 45,000원에, 그럼 3년 후에 5만원 줄게. 이렇게 국공채. 채권입니다. 그 빚 증서입니다. 만약 투자할 때 한 곳에만 몰빵하면 완전히 대박나든지 완전히 망하겠죠. 이게 떨어지면.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투자를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라. 이런 경험이 있죠. 후생, 보생. 이게 이제 후생은 생활하는 걸 두텁게 하는 복지. 구성원들이 후생증대 복지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공민권은 시민권, 공민권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출자자는 재물이나 돈 이런 거를 자금을 내놓은 자를 출자자라고 하고,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5억이 드는데 내가 3억을 여기다 투자했으면 이 지분은 60%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대표이사도 뽑고 하니까 51%를 내가 차지하면 이 회사를 뺏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장이 되고. 자, 포트폴리오는 계획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계획. 검토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해보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검토된 계획에 따라서 분산 투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교섭은 교류하고 서로 필요를 합의를 하는 거죠. 토의에 따라서. 네. 노년기의 자산 처분이 어떻게 노인 수입에 도움을 주는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적당한 채권에 넣든지 이런 식으로
재산도 되고 빚도 됩니다.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빨리 갚아서 여기 이자 나가는 걸 없애버리면 생활하는데 더 필요가 도움이 되겠죠. 한머니는 뜨거운 머니라 나라마다 돌아다니는. 그죠? 그러면 이 한머니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경제가 요동칠 때 딱 투자를 했다가 이익을 뺏고 확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가계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이제 경제의 기본 단위.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자, 만기일은 뭐 채권이나 이런 거 보면 가득 찬 만, 기일이 꽉 찼으니까 그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기일. 왜 만기일 이전에 예금 활동을 찾으면 자, 만기일이 되면 5%의 이자를 주면 그 전에 찾으면 이 계약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은행 못하니까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는 3%를 줘야겠는데 은행에서는 여기 2% 줄 거야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익이 감사합니다. 자, 인터넷이 발명되니까 시간을 초월한 겨우 그래서 앉아서 뭐라고요? 앉아서 미국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지만 과거 이순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 이순신하고 당연히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시간을 넘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과 장소. 시간이 단축됐다는 거죠, 정말. 그쵸. 그 다음에 나라. 여기는 아침이고 이건 저녁이죠. 네. 서로 통화할 수 있죠. 공청회는 청 듣는다. 공공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모고 공개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공청회입니다. 네. 이건 뭐예요? TO지도. TO지도? 네. 그럼 보여주시면 되고, 다음에 도법은 지도를 그리는 법이에요. 그리는 법에 따라서 메카트론의 도법, 무슨 도법에 따라서 왜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걸 평면에 그릴 때는 이걸 잘라서 귤 자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면으로 네모나게 지르면 요 가운데 깨는 크기가 잘 맞는데 이 위에는 너무 확장돼서 보인다고. 그렇죠. 직접 불이익, 그러니까 직접돼서 모이면 보통은 이익은 큰데 근데 오염도 더 심하고 여러 가지 경쟁도 심해지고 그러죠. 네. 교란은 곤란할 나게. 그럼 교차되면서 섞이면서 혼란시키는 걸 교란은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유가증권, 증권 종류예요. 그러면 가치를 나타내주는 유가증권. 자, 사회간접자본. 사회가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움되는 자본이니까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리정보체계, GPS 이런 거는 중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글 지도도 쓰고 네이버 지도도 쓰니까 왜 공간정보 기술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 공간정보 기술에 의해서 이 공간에 뭐 있다? 요 위에 철광 묻혀 있다 하면 다 파버리죠. 왜 거점 개발 방식 같은 하향식 개발을 주로 개발도상국에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개발하면서 주변이 파생되게, 주변도 먹고 사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개발하고 균형을 고르게 못하니까 돈을 여기다 강제로 많이 투입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부터 개발시키는 거니까 돈을 지점을 찍어서 그걸 개발해요. 그러려면 이 지점을 찍는 게 하향식이에요. 여기다 정할게 우리가. 그래서 위에서 정해서 아래로 결정해서 내려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독재를 하든지 집중개발하는 나라는 이렇죠. 이루어졌나요? 네. 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